서울의 번화한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한 젊은 여성이 권위주의적인 공권력에 맞서 당당히 서 있었다. 얼굴에 피가 묻은 지수는 잔혹한 권력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이것은 대중을 뒤흔들고 전횡을 침묵시킨 용기의 이야기이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햇살이 광장 주변의 보도블록과 잔디밭에 떨어져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활기를 불어넣었다. 시민들의 북적거림이 그 지역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분수대 근처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노점 상인들은 분주하게 물건을 정리했으며 휴대용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는 수도의 심장부에 생기를 더했다. 그 혼잡함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수 25세는 광장을 가볍게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피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고 날씬하고 탄탄한 몸은 조깅 트랙 위에서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밋밋한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입고 있는 검은색 청바지는 티셔츠와 대비되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외모에 강하고 끈기 있는 인상을 주었다. 지수의 걸음 하나하나는 규칙적인 호흡에 맞춰 확고했다. 그녀는 전문적인 러너는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조깅하는 습관은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시켰다. 그녀의 신발 소리는 광장 주변 활동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었다. 귀에는 동기부여 음악이 흘러나오는 작은 이어폰을 꽂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주변을 경계하며 살폈다. 그녀는 광장의 얼굴들을 읽는 데 익숙했다. 상사를 기다리는 직장인들, 이야기하는 젊은 연인들, 그리고 삶의 무게로 가득 찬 얼굴들, 즉 노숙자, 거리의 악사, 고물상인들까지. 광장은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장소가 아니라 사회의 현실이 여과 없이 펼쳐지는 사회적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단지 자신의 몸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현실적인 서울의 삶의 맥박을 흡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수는 자신의 평온한 아침 일과 중에 곧 광장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목격자이자 심지어 주동자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시야가 닿는 한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고 수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광경이 어두운 무언가로 변하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멀리서 그녀는 평소와 다른 작은 군중을 보았다. 노점 상인이나 일반 방문객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거친 소리가 들렸다. 지수의 발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눈은 날카로워졌으며 몸은 일상의 편안함을 벗어던질 준비를 했다. 그 아침은 더 이상 단순히 달리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 아침은 그녀의 용기, 양심, 그리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권력의 오만함에 맞서는 담력을 시험할 것이었다. 지수는 광장 동쪽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이순신 장군 동상 근처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포착했을 때 그녀의 양심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곳은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임 장소 중 하나였는데 그곳에서 뚱뚱한 경찰관이 한 나이 든 할머니에게 그곳에서 떠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그 경찰관의 이름은 박경장. 약 40세였으며 주변 주민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얼굴이었다. 그의 몸은 둥그렇고 제복은 좁고 구겨져 있었으며 가슴과 겨드랑이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행동이었다. 박 경장의 오른손은 할머니의 앙상한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인간이 아닌 쓰레기 포대를 끌고 가듯 강제로 잡아당겼다. 할머니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녀의 연약하고 노쇠한 몸은 거구의 공권력이 힘을 견딜 수 없었다. 지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할머니가 간청하며 버티려고 애쓰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나 박 경장은 오히려 거칠고 모욕적인 욕설로 응수했다.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했지. 더러운 구걸뱅이 주제에 박 경장이 소리치며 할머니를 광장 가장자리의 마른 잔디 쪽으로 밀쳤다. 할머니의 얼굴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낡은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떨면서 껴안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두려움 속에서 웅크렸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구석에 머물며 동전 한 푼이나 아침 남은 음식을 누가 던져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 경장에게 구걸하는 사람의 존재는 공공장소의 이미지에 대한 오점이었다. 인간적인 접근 대신 박 경장은 마치 들짐승을 대하는 듯한 추방 방법을 선택했다. 지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잠시 쳐다보았지만
대입하기를 꺼리며 자리를 피했다. 그 누구도 그 공권력을 감히 꾸짖지 못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집단적인 두려움만이 존재했다. 제복에 대한 두려움, 언제든 위협으로 변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분노는 서서히 끓어올랐다. 그녀는 그 상황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위협도 범죄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시대의 희생자였다. 거친 도시 속에 남겨진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녀 앞에 있는 것은 일탈된 권력의 실제 모습이었다. 경찰은 보호자가 되어야지. 무능력한 자들을 처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수가 할머니의 팔을 다시 거칠게 잡아당겨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녀는 침묵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양심은 두려움에 굴복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기로 선택했을 때 지수는 다가가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운동가도 영웅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아침 그녀는 폭력이 마치 일상적인 일인 양 대중 속에서 전시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공권력을 입은 자들에 의해 인간성이 짓밟힐 때 오직 용감한 마음의 목소리만이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수는 발걸음을 늦췄다.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얼굴 표정은 굳어졌고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녀 앞의 광경은 단순한 사소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개방적이어야 할 광장 한복판에서 만연하도록 허용된 불의의 명백한 형태였다. 나약하고 늙고 거의 무력한 할머니가 가차없이 제거되어야 할 사회적 짐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 지수는 뜨거운 보도블록 위로 거칠게 끌려가는 앙상한 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야 할 손에 의해 존엄성이 짓밟히는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야만적인 행동 뒤에는 박 경장이 서 있었다. 그는 법 집행관으로 일하면서도 거리의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불룩한 배와 부릅뜬 눈으로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연약한 몸에 대해 전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공감도 없었다. 오직 지배하려는, 억압하려는, 그리고 대중 앞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려는 욕망만이 있었다. 지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고 입은 소리 없이 열렸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한다면 외면하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법과 도덕은 법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누군가가 방치할 수도 맞설 수도 있는 불의에 직면할 때 바로 이런 순간에 살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광장이 그의 개인 소유인 것처럼 여전히 큰 소리로 꾸짖는 박 경장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주변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도 비슷한 일을 보는 것에 익숙했거나 공권력을 꾸짖을 경우의 결과를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안전선을 떠나는 군인처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있었다. 충분하다. 나이든 여성이 대중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은 이제 충분했다. 권력이 약자를 모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충분했다. 다가가면서 지수는 할머니의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귀는 박 경장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문장들을 명확하게 포착했다. 이 방해꾼, 네가 광장을 더럽히잖아. 박 경장의 손은 여전히 저항할 수 없는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수는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의 도덕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분노를 조절하려고 노력하며 말할 준비를 했다. 감정이나 고함이 아니라 제복이 폭력의 방패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시민의 단호함으로 세상은 모두가 구경꾼이 되기만 한다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아침 서울 광장 동쪽에서 지수는 일어서기로 선택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혼자일지라도 옳은 것은 여전히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위험을 알았지만 위선적인 위험으로 포장된 야만성에 맞서는 데 있어 침묵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태의 패배라는 것도 알았다. 지수는 마침내 그들로부터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의 숨은 멎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 경장의 손이 여전히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있는 방식과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고통을 참으며 노인의 얼굴이 말없이 숙여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지수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소리치지 않고도 명확하게 들릴 수 있었다. 저기요.
그분께 그렇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을 뿐 아무에게도 방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의 압력은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킬 만큼 충분했다. 그녀의 말은 고함도 도발도 아니었지만 용기를 담은 외침이었다. 그녀는 박 경장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즉시 공격하지 않되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동안 박 경장은 멈췄다. 그는 자신의 일에 감히 끼어드는 젊은 여성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수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박 경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늠하려는 듯 지수의 날씬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는 누구야? 여기서 영웅이라도 되려고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방해받은 짜증으로 거칠었다. 지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땅바닥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가리킨 다음 다시 박 경장을 쳐다보았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을 공손하게 대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은 법 집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그 문장은 박 경장에게 채찍처럼 들렸다. 즉시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는 꾸중을 듣는 것을, 특히 제복조차 입지 않은 젊은 여성에게 대중 앞에서 얕보이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지수는 심장이 더 세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폭풍의 눈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망치는 대신 서 있기로 선택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걷는 것을 멈추고 멀리서 휴대폰으로 녹화하기 시작했다. 광장의 분위기는 단순한 소란에서 권력과 양심의 목소리 사이의 긴박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수에게 이것은 영웅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그녀는 박 경장을 욕설로 대항하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에게 생각하도록 촉구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보다 훨씬 더 용감한 접근 방식이었다. 할머니께서 여기에 앉아 계시도록 해주세요. 경장님, 규칙이 있다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전달해주세요. 폭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그녀의 문장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지만 군중의 침묵을 깰 만큼 충분히 강했다. 그러나 용기는 때때로 감사로 환영받지 못한다. 때로는 진실이 꾸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씨를 지피기도 한다. 그리고 지수가 박 경장의 눈을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그 불이 이미 붙었다는 것을 알았다. 박 경장은 폭발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불능의 낡은 대포처럼 천둥 같았다. 끼어들지 마. 내 일이나 신경 써. 그는 지수의 얼굴을 날카롭게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비이성적인 분노로 가득 차 사나웠다.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와 똑같이 낮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기도 전에 박 경장은 이미 더 약한 목표물, 즉 여전히 그의 발 아래에서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주의를 돌렸다. 거친 오른손으로 박 경장은 마치 자루를 끌고 가듯 할머니의 어깨를 잡아당겼고 아침 햇살을 가로막는 그의 큰 몸으로 그녀를 밀쳤다. 나는 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에게 경찰 노릇을 가르치려 들지 마. 그는 다시 오만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공권력이 노인을 가치 없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거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권력의 상징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무적이라고 느끼고 비판의 면역이며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녀는 박 경장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가 어떻게 할머니의 머리를 숙이도록 밀쳤는지. 그 대우는 선을 넘었고 단속이라는 단어를 넘어섰으며 심지어 상식을 넘어섰다. 그러나 박 경장은 그 모든 것을 임무의 일부로 간주했다. 그에게는 제복을 입고 공공장소에 서 있는 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옳았다. 지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권력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인간을 감정 없는 존재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앞으로 나섰을 때 박 경장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소란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감히 아무도 서지 않는다면 악행은 계속해서 저항 없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편 구경하는 시민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을 가졌지만
이제 그들의 표정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녹화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지수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그러나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 경장을 차가운 시선으로 계속 노려보았다. 심지어 그 남자가 계속 투덜거리고 할머니에게 거친 손을 휘두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의 세상은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점점 빨라지는 심장 소리와 그녀 안에서 더욱 타오르는 저항의 불꽃뿐이었다. 그녀는 공권력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 해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욕을 먹거나 체포되거나 심지어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아무도 그의 직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대중 앞에서 굴욕을 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내일은 폭력이 일상이 될 것이다. 지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용기를 가지고 침묵을 거부했다. 지수의 눈빛은 급격하게 변했다. 더 이상 단순히 화가 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눈은 꿰뚫어보는 듯한 단호함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똑바로 섰다. 그녀의 몸은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는데 마치 사람들이 공권력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뚫으려는 듯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나왔다. 당신이 하는 일은 법 집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 남용입니다. 그녀는 간결하게 말했다. 낱말 하나하나가 긴장하기 시작한 아침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흘러나왔다. 박 경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은 불꽃으로 가득 찼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 제복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대중 앞에서 나에 든 할머니에게 굴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호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지수는 떨지 않고 그 문장을 내뱉었다. 광장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마치 도시 생활의 모든 배경소리가 양심을 불태우는 단 하나의 대치 상황에 의해 침묵된 것 같았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말이다. 박 경장은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잠시 동안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방금 자신에게 던져진 문장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그는 욕설이나 모욕에 직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겨누어진 진실에 직면한 것이었다. 그리고 진실은 권력의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적이다. 지수는 자신이 불꽃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경장님, 오늘 제가 침묵한다면 저는 당신이 만드는 불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보도블록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장소가 폭력으로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며 박 경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다시 한번 지수는 신체적인 힘이 아니라 침묵시킬 수 없는 굳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용기를 확고히 했다. 구경하던 몇몇 시민들이 나지막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감히 목소리를 냈고 어떤 이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박 경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현장에서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는 공권력으로서 남자로서의 그의 자존심은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젊은 여성의 말 때문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자만심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지수는 그곳에 계속 서 있었다.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이전에 스쳤던 작은 상처 때문에 관자놀이에 작은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폭풍을 견디는 기둥처럼 굳건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임무를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하십시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 제복을 벗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대표하는 기관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단언했다. 그것은 치명적인 도덕적 공격이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성보다는 근육에 의존했던 박 경장에게 그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그래서 그의 분노는 마침내 더 이상 억제될 수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시민들의 복종과 군중의 침묵에 익숙했던 박 경장에게 지수의 말은 그의 자존심의 모든 층을 찢는 채찍이었다. 수치심, 모욕감, 분노가 하나로 섞였다. 그의 눈은 사납게 노려보았고 그의 가슴은 방금 폭풍을 겪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는 상황이나 목격자 또는 결과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자신의 위신을 잃게 만든 여자를 침묵시키는 것. 순식간에 그는 앞으로 나섰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의 오른손이 강하게 주먹을 쥐고 지수의 얼굴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갔다. 그 주먹은 정확하게 지수의 얼굴 왼쪽을 강타했다. 뼈와 피부가 서로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공기를 진동시켰고 즉시 지수의 코와 입술에서 피가 튀어나와 턱을 적셨고 심지어 그녀가 입고 있던 노란색 티셔츠 앞부분에도 튀었다. 지수의 몸은 뒤로 내던져졌고 몇 걸음 휘청거리다가 마침내 아침 햇살에 뜨거운 단단한 보도블록에 넘어졌다. 몇몇 사람들은 충격으로 소리를 질렀고 몇몇은 방금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뒷입을 가렸다. 도시 광장 한복판에서 수십 명의 목격자 앞에서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 시민을 때린 것이다. 지수는 잠시 웅크렸다. 그녀의 오른손은 몸이 완전히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막았고 왼손은 피로 뒤덮인 얼굴을 천천히 만졌다. 그녀의 숨은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그녀의 존엄성을 치려는 의도로 행해졌다는 인식 때문에 막혔다. 그러나 박 경장과 어쩌면 구경하는 모든 사람이 몰랐던 것은 지수가 단순히 주먹 한 방에 무너질 여성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뒤편에도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력으로는 꺼뜨릴 수 없는 저항의 불이었다. 박 경장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의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 있었고 숨을 헐떡였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신음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녀가 한 일은 오직 똑바로 쳐다보는 것뿐이었다. 등 뒤로 입에 피를 닦아내고 똑바로 서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은 약간 흔들렸지만 광장에는 갑자기 침묵이 감돌았다. 노점 상인의 소리도 아이들의 소리도 없었다. 오직 공기만이 대중 앞에서 벌어진 폭력의 흔적을 휩쓸고 지나갔다. 모든 시선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두려움 없이 물러서지 않고 박 경장 바로 앞에 서 있는 지수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신의 태도를 전달하기 위해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 굳건함은 무너지지 않는 그녀의 몸과 피하지 않는 그녀의 눈에서 분명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단순히 젊은 여성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사회 속에서 자라도록 허용된 오만함에 대한 저항의 상징임을 알았다. 박 경장의 주먹은 강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부서진 것은 지수가 아니라 그가 두려움과 권력으로 구축했던 가짜 위신이었다. 피는 여전히 그녀의 코에서 흘러나와 천천히 턱으로 떨어지고 이제 더러워진 그녀의 노란색 티셔츠 목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지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뽐내며 서 있는 박 경장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그 뚱뚱한 경찰관은 분노와 조롱이 섞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방금 한 방이 자신을 대중 앞에서 작게 느끼게 만들었던 여자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지수는 폭력 때문에 무너질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나오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녀의 용기를 위한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천천히 얼굴을 들어 두려움 없이 상처를 드러냈다.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만약 박 경장이 폭력으로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받을 것이다. 지수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긴 예비 동작 없이, 경고 없이 다가갔다. 오직 그녀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그녀의 발걸음의 리듬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거리가 발 한 걸음 정도만 남았을 때 지수는 복부, 엉덩이, 다리의 모든 힘을 모았다. 강하고 빠르며 정확한 킥을 박 경장의 얼굴 측면을 향해 날렸다. 그 킥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닉에 빠지거나 되는 대로 한 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광장의 아스팔트를 규율 있게 밟아온 발, 움직이는데 익숙한 몸에서 나온 훈련된 킥이었다. 지수의 러닝화는 박 경장의 오른쪽 뺨을 전력으로 강타했다.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에서 분명하게 반향을 일으켰다. 박 경장의 머리는 옆으로 세게 돌아갔고 그의 큰 몸은 균형을 잃었다. 그는 뒤로 넘어졌고 통제 없이 떨어지는 큰 자루처럼 무거운 소리를 내며 보도블록에 부딪혔다. 그것을 지켜보던 모두가 경악했고 몇몇은 작은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도시 광장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단 한 번의 킥으로 제복을 입은 공권력을 쓰러뜨릴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박 경장은 바닥에서 나지막이 신음했다. 그의 손은 이제 붓고 멍들기 시작한 뺨을 더듬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하찮게 여겼던 누군가에게 대중 앞에서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반대 없이 자라도록 허용된 오만함의 결과였다. 지수는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소리를 지르지도 모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헐떡이는 숨을 쉬며 위에서 박 경장을 내려다보았을 뿐이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이것은 누가 더 강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옳은지의 문제였다. 지수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반격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방어하기 위해 반격했다. 인간의 존엄성, 심지어 가장 강력하다고 느끼는 자들에게서도 존중받을 권리였다. 그리고 그 큰 몸이 그녀 앞에서 쓰러졌을 때 지수는 때때로 한 번의 킥이 단순한 신체적 공격이 아니라 침묵을 복종의 형태로 간주했던 시스템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이라는 것을 알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가득 차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박 경장은 이제 시민의 용기에 의해 방금 산산조각 난 오만함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대중의 시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이상 숙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쓰러진 몸을 경이로움, 만족감, 그리고 믿음이 섞인 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몇몇은 나지막이 속삭였고 일부는 희미하게 환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씩 휴대폰 카메라가 그 아침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을 녹화하기 위해 들렸다. 누구도 그날 수도 광장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단 한 번의 킥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권력의 상징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박 경장은 천천히 몸을 굴렸다. 그의 손은 바닥을 지탱했고 일어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의 몸은 수치심의 무게 때문에 너무 무거웠다. 피가 여전히 찢어진 입에서 흘러나왔고 그의 얼굴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멍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것은 그를 무너뜨린 것은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그의 몰락을 목격하는 수백 명의 눈빛이었다. 그는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나지막이 거칠게 끊어지며 나왔다. 그 경찰관은 법적 조치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울었다. 그의 흐느낌 사이로 그는 말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더 이상 권위적인 어조를 담고 있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지만 지수는 그것을 들었다. 시민들도 그것을 들었고 그들은 항상 거칠고 오만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이 만든 굴욕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 사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강요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가면이 무너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위신을 잃은 제복을 입은 무력한 큰 몸뿐이었다. 지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 있었고 얼굴은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헐떡였지만 그녀의 눈은 똑바로 앞을 응시했다. 그녀는 조롱하지도 울고 있는 박 경장을 비웃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침묵과 단호함이 자신보다 더 높다고 느끼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처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 뒤에서 한 시민이 할머니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몇몇 노점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전히 바닥에서 흐느끼는 박 경장을 관찰했다. 나지막한 환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폭력에 대한 환호라기보다는 안도의 분출에 가까웠다. 마침내 누군가 감히 맞섰다. 광장 시민들은 다른 것을 목격했다. 단순히 경찰과 시민 간의 충돌이 아니라 두려움의 계층 구조를 뒤집은 사건이었다. 오랫동안 가짜 권력 위에 서 있던 박 경장의 존재는 이제 수치심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숨쉬고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한때 그의 제복을 감쌌던 신뢰는 찢겨 나갔다. 남은 것은 약자를 억압하는데 사용될 때 권력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늙은 남자뿐이었다. 지수는 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서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방금 그녀 안에서 폭발한 아드레날린의 잔여물이었다. 피가 여전히 입꼬리에서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열린 상처와 여전히 불규칙한 호흡 뒤에는 권력의 균형을 바꾼 여성이 서 있었다. 한 번의 도덕적 타격과 한 번의 결정적인 킥으로 그녀의 노란색 티셔츠는 이제 땀, 먼지, 그리고 피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를 당당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인정을 요구하며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승리를 축하하며 손을 들지 않았다. 지수는 그저 서서 약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은 아니며 침묵한다고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이전의 권위를 자랑했던 뚱뚱한 제복 입은 인물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숨길 수 없는 수치심으로 얼굴을 가린 채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박 경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그의 몸은 상처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 난 자존심의 무게 때문에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금 자신을 굴욕시킨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걸어갔다. 목격한 시민들은 아무도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일부는 경멸의 눈빛으로, 다른 일부는 실망감 가득한 얼굴로. 어떤 이들은 마침내 누군가가 그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을 느끼게 했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두려움, 굴욕, 무력감,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의 발걸음을 감싸고 있었다. 박 경장은 명예 없이 떠났다. 그의 제복은 여전히 그의 몸에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존엄성은 그가 쓰러졌던 보도블록에 남겨졌다. 그는 더 이상 법 집행관으로 보이지 않았고 대신 잘못된 방향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날 그는 공권력에 의해 쫓겨나지도 상사에 의해 소환되지도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유 없는 폭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대중의 양심에 의해 쫓겨났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묻은 피를 닦아주고 음료수를 주고 그녀가 합당하게 다시 앉을 수 있도록 도왔다. 어떤 이들은 지수에게 다가가 생수와 물수건을 제공했고 단순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연설도 텔레비전 카메라도 없었다. 오직 뉴스 헤드라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용한 존경만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지수가 우연히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집단적인 두려움 속에서의 용기의 상징이었다. 대규모 침묵 속에서의 단호한 목소리였다. 폭력의 증인이었던 광장은 이제 새로운 정신의 탄생을 목격했다. 제복도 직책도 없는 누구든지 옳은 것이 짓밟힐 때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수는 피 묻은 얼굴, 굳건히 선 몸, 그리고 앞을 똑바로 응시하는 눈으로 너무 오랫동안 도전 없이 자라도록 허용된 오만함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서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그날 국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